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지역 일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부평구청장의 재선에 도전하는 분과 함께합니다. 차준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출마 의견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4년이 참 짧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평에는 많은 좋은 일들도 있었고 성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4년이라는 기간이 또 반은 코로나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바람에 좀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형 사업들 같은 경우 추진하는 데는 4년 이상의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부평의 변화를 이끌어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향후 4년에도 부평을 수도권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출마를 다시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제가 출마의 변 여쭤보려고 했는데 유권자께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이제 뛰어넘겠습니다. 인천 부평구 하면 이제 인구가 50만 정도 돼서 일반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일반 시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예. 시정을 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니, 구정이라고 해야겠군요. 네. 구정의 특징이 있을까요? 예, 인구가 많고 이제 공간은 사실 넓지 않은 구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사실은 예전에 56, 7만까지 갔다가 제가 취임하고 한 52만에서 지금 48만 4천까지 좀 감소가 됐는데 이유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타구로 이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인천에서 다른 지역, 뭐 송도, 청라, 뭐 검단, 서창, 논현 이런 데 이제 택지 개발이 됐는데 부평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되질 않으니까 인구가 빠져나갔는데 지금 재개발하는 곳, 재건축하는 곳이 공사 중인 데가 한 18곳 되는데 거기 입주하시게 되면 2년 안에 한 54만, 55만 정도는 인구가 다시 회복될 거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를 보면 이제 미래를 알 수 있고 내일을 알아볼 수 있는 건데요. 성과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일을 해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일단은 공약 이행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1, 4분기 기준으로 97.1% 이행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큰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캠프마켓 반환이라든가 삼보급단 이전, 그리고 법정 문화도시 지정되는 거, 그리고 GTX B 노선 유치 이런 큰 변화들이 성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부평의 미래를 바꿀 수 있게 되는 큰 뭐 공간도 확보가 됐고 교통망도 구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부평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고 이 모든 것들은 구민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외부에서 이제 평가도 저희들이 좋은 이제 성과를 거뒀는데 다들 같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뭐 대통령상도 2번 받고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아까 자체평가에서 한 90% 이상, 중반 이상 하는 평가를 수행률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자체평가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 공신력 있는 평가입니까? 공약 이행률이요? 공약 이행률. 그거는 이제 제가 주민참여공약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평가해 주신 결과입니다. 구청 내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주민 네. 참여. 보니까 주민 참여를 좀 많이 강조하시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예. 뭐 비전 2020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건 저번 공약 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책이 이제 어떤 정책이 실행되고 나서 실행되기 직전에 이제 알게 돼서 좀 당황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민원도 있는데 정책 입안할 때부터 실행 그리고 나중에 평가까지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자. 이게 공무원도 있고 뭐 구의원분들, 전문가분들, 주민분들 이렇게 같이 구성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민 자체에도 어느 구보다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 코로나19의 긴 터널이 이제 끝에 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방역, 학교 차원에서 하는 방역은 눈에 띄는데 시청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하는 방역은 눈에 잘 안 띈다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그 중앙이나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 모든 업무, 대부분의 업무는 일선 구청, 시청에서 하게 됩니다. 구청의 직원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나 뭐 백신 접종 이런 것들 보건소 직원들 그리고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처음 코로나 환자 발생하고 지금까지도 24시간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지원금 지급하는 것, 또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것 이것도 저희 동이라든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구청 직원들이
진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피로도가 누적돼서. 그래서 일선에서 저희들이 국비 10이 지원되는 부분도 있지만 구 같은 경우도 생활지원금 할 때 한 번 할 때 비중은 낮지만 그래도 부평구 입장에서는 1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산도 많이 투입된 거고 업무도 많아진 거고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좀 연락이 안 되고 늦게 대응하고 하면 이제 불만들도 있으신데 그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19 과정에서 부평구의 대응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평구에서 이제 처음에는 뭐 약국 지원 마스크 대란 때는 그런 것도 했고 근데 최대한 중요한 건 이제 확진 자 수를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역학조사하고 CCTV 확인하러 가서 그분들이 접촉한 분들 파악해서 이제 찾아내고 검사받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고요. 나중에는 지금 오미크론 변이 됐을 때는 예. 숫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기초 역학조사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일선 구의 그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되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까지 구로 파견 나와서 도와줄 정도로 많은 일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제약이 많았을 때는 뭐 유흥업소라든가 뭐 일반 식당 이런 데가 계속 이제 그 거리두기 방침이 바뀌면서 새로운 안내 또 단속 뭐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환이 많았다는 말씀으로 노고가 느껴집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재선에 도전하시면서 선거운동의 핵심 키워드 선정하셨을 텐데요. 어떤 캐치프레이즈 있을까요? 네, 이번 선거 때는 더 큰 부평, 당신의 구청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평이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이런 걸 할래도 공간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예. 인구 밀집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마켓 반환되고 삼보급단 이전한 데가 있고 또 공병단 군부대 이전된 데가 있어서 그러한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뭐 공원도 있고 시설들을 이제 갖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GTX-B 노선 이제 부평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 복합환승센터를 같이 이제 짓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부평에 가장 유명했던 지하상가 상권이 지금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고 쇼핑의 이 형태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화됐기 때문에 네. 직접 찾는 분들이 적어졌는데 그런 기대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상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 하고 있고 그래서 부평이 당신의 구청장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 할 때 구민들의 응원과 지지 없이는 사실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민들과 함께 이러한 것들을 부평이 도약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을 그 공간을 채우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겠다. 이 의미로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현안부터 바로 얘기를 좀 들어봅니다. 가장 큰 현안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부평에 있던 미군기지 부분, 캠프마켓도 있고 그리고 제3보급단도 있고 이런 부분의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어느 위치까지 와 있는 겁니까? 일단 캠프마켓 말씀드리면 이거 시에서 지금 토지 매입을 한 거라 결정권은 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평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고 지금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안전, 환경 정화입니다. 지금 토양 정화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원래 이게 작년까지 완료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아니요. 지금 반환된 A구역과 B구역은 올해 22년 10월 정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예. 아직 D구역은 반환이 완료되지 않아서 거기는 반환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네, 있습니다. 그 빵 공장이 있는 그 지역은 일부 아직 반환이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예. 뭐 그건 시간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근데 그곳이 가진 이제 특수성이 있습니다. 조병창 시대 때 무기를 만들었고 일제시대 때 그렇죠. 군수광장이죠. 예, 네. 일제시대 때 그리고 미군이 주둔하면서 또 독특한 문화가 있었고 건물 양식도 있고 또 대중음악 뭐 발현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군들 중심으로 한 그 클럽에서 우리나라 초기 대중음악 이끄셨던 분들이 거기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역사성을 살리고 문화 거점 시설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큰 틀은 이제 공원이긴 하지만 좀 다른 데랑 차별화된 이 역사성이 녹아내려서
타지와 다른 공원과 차별화되는 다른 데서도 찾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 현재까지는 그런 방침이고 국제 공모까지도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 계획 수립하고 이제 조성되는 거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완료되는 거는 2028년 그 정도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삼보급단도 지금 거기도 어쨌든 시가 그 국방부랑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 청사진은 안 나왔는데 그것도 부평구 관내 상곡동 일원에 있기 때문에 부평구 주민들을 많이 담을 거고 저희들 구에서도 시랑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이 부분에 주민 참여가 중요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부평, 그러니까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 부평에서 11번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슷한 지역의 굴포천에 있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구간이 비슷한데요. 일단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은 부평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 한 1.5km 되는 구간에 지금은 대부분 복개가 돼서 주차장으로 활용되던 건데 그걸 뜯어내고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자라는 사업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갈산동, 삼산동 지역은 이미 하천 있죠. 복원돼서 주민들이 많이 산책도 하시고 너무들 좋아하세요. 근데 그 구간이 이제 복원이 되면 이게 연결이 될 거고 그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 아이들이 이제 그런 수변 시설 이제 체험도 할 거고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11번가 사업도 그 인근 지역 구간에 일어나는데 제일 큰 핵심 앵커 시설이 이제 혁신센터입니다. 거기 행복주택도 들어가고 공공지원센터 그리고 공영주차장 그리고 푸드 플랫폼 이런 건물이 두 개가 생기더라고요. 네, 한쪽이 네. 이제 공공주택, 한쪽이 소상공인 지원시설. 완전히 하나씩 분리는 아니고, 아니고요? 네네, 그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고 이게 첫상은 그래서 떴습니까 혹시? 예, 착공식을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주택은 LH가 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LH와 저희가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 사업 진행할 거고요. 또 굴포 먹거리 마당 이제 그 활성화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상권이 있는데 광장 조성하고 또 주차장을 로봇 주차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총 65억 사업비가 드는데 올해 한 9월 정도면 주민들이 그 주차장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인근 상가에 이제 차대기 불편했던 게 다소나마 해소가 되면 그 지역 상권도 좀 활성화되는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먹거리 그쪽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청리단길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기도 하지만 그 뒷부분 이제 주택가들이 있는 부분은 상권이 좀 침체되어 있는 부분이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고 거기 사실은 식당 같은 경우도 많이 잘 되다가 이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으셨어요. 거의 구청에 인접해 있으니까 구청 직원분들도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 밖에서 식사하는 게 확 2년간 줄어드니까 그 영향도 받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 제한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가 돼서 활성화되도록 저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11번가 도시재생 묘지 사업 그리고 굴포천의 생태하천들 이런 것들은 사실 부평역이랑 연결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 관련된 사업들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 네, 부평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구간이 멀지 않기 때문에 부평역에 이제 그 GTX B 노선 들어오고 복합환승센터를 지면서 그 지하상가랑도 바로 연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광장도 이제 좀 더 활용도가 높을 거고 그쪽 지역 상권 그리고 말씀하신 그 동아 아파트 들어가는 그 일원의 문화의 거리 맞은편 쪽 거기 구간도 이제 보도 정비도 하고 차선도 정비하고 해서 좀 더 그 인근의 상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차준택 인천시 부평구청장 민주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